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세상이 병들었다고 야단이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만 있다고 하므로 대종사께서 의왕이 되시어 병든 세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를 내놓으셨으니 우리 모두 마음병 치료의 명의가 되어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병 치료의 명의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공부법으로 사막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다가 또 오늘 이렇게 민수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저도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봄이 아빠는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 키우느라 정말 죽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요. 또 오늘 그렇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무님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죠, 아기 보면. 맞습니다. 교무님. 사막팔조, 사은사요를 하는 우리는 이미 공부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죠. 자, 그렇다면 사막 공부를 해서 마음병 치료의 명의가 되는 이유 무엇인가요? 민수님 인생을 살면서 마음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서 정말 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교무님께서도요? 예. 근데 우리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마음 안 아파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정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인생의 경계를 겪게 되고 그 경계를 겪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막을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누구나 그 경계를 겪고 그 경계를 겪으면서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는 거는 같은데 그 경계와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막으로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인생 여정을 겪는데 그 공부를 하고 사막으로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로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뭐 30년이 지나면 마음의 상황도 달라지고 인생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는 우리가 사막 중에 이제 사리 연구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육체의 병도 그 병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뭐 당뇨병, 무슨 병 다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병도 그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러는데 어떻게 기분이 나쁜데 하면 그냥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정확하게 그 아픔의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해서 자꾸 마음을 보다 보면 그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왜 아픈지 병원에 가도 이 아픔의 원인을 딱 진단하잖아요. 왜 아픈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의 이름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또 이게 원인이 뭔지 분석이 되면 아하 하면서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력이 안 될 경우에도 이제 그 원인을 알고 이름을 알고 이제 원인을 아니까 풀어나가기가 쉽죠. 그렇겠군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수양하게 되면 이제 정신이 우리 온전한 정신이 길러지잖아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면역력을 키우는 거랑 같아요. 온전한 정신은 면역력이다. 온전한 정신이 막 확장이 될수록 면역력이 키워지는 거죠. 마음의 면역력. 그러면은 똑같은 경계를 겪더라도 면역력이 크니까 마음의 상처를 쉽게 안 받죠.
그리고 받더라도 회복을 바로바로 하죠. 네. 이게 우리가 누구 마음이 좀 자존심이 팍 상하게 누가 했다고 해쳐요. 네. 근데 어지간한 경우에도 자존심이 안 상할 수도 있고 설령 상했다 치더라도 네. 뭐 한번 염불 한번 하고 나면 회복이 돼버리고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수양하면 마음의 면역력이 커져서 강화가 돼서 이 마음의 상처들을 쉽게 이제 치료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신이 수양되는 만큼 병증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자체는. 아. 그 자체로 치유가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작업치사 공부가 있잖아요. 네. 우리 삶에는요, 그 독소가 되는 마음씨, 마음의 습관, 그 다음에 말씨, 말 버릇 있고, 또 행동씨, 그 행동의 버릇들이 있어요. 생활 습관들이.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치사의 공부잖아요. 그거는 네. 버리고, 또 반대로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은혜로운 마음씨, 또 말씨, 행동씨,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취해서 그걸 또 버릇을 길들이고, 그러게 되면 내 기질이 이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리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의 공부로서 내 마음을 스스로 이제 치료하게 되고, 네. 이제 온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선병자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병자라는 거는 먼저 아파본 사람. 아. 예, 아파본 사람이 네. 이제 그 아픈 것을 치료하게 되면 의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내가 그 아빠가 되면서 남편이 되면서 네. 특히 이제 남편이 되면서의 고충들이 있잖아요. 아, 많습니다. 근데 그 고충을 내가 충분히 마음 공부로 해결하잖아요. 이제 경험이 있고 그걸 해결한 또 경험이 있고 네. 그러게 되면 누가 이제 후배가 와서 결혼 아내 때문에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네. 그러면 민수님이 딱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그 경계를 겪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걸 해결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진단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고 또 어떤 힘이 되어주고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 마음의 그 아픔이라든가 병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분석을 하고 또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내 온전한 그 정신성을 확장시켜서 그 면역력을 강한 뭐 경험을 하고 그런 내 이제 마음의 힘을 쌓게 되면 네. 그게 치유력이 되는 거예요. 어. 치유력이 돼서 다른 사람이 아픔을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공감해서 또 처방도 해주고 네. 우물의 양으로 도움을 또 줘서 그 아픔으로부터 병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래서 이제 선병자의라고 하거든요. 네. 하여튼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계 겪고 아픔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막을 공부해서 뭐 10년 뭐 40대 50대가 나이가 원숙해질수록 네. 마음 치료의 명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 마음병 치료의 명의가 되어가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관문이 있죠. 그렇죠. 퀴즈를 통해서 지난 시간 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문제를 풀 준비가 됐습니다, 교수님. 내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정기일기에 관한 문제예요. 정기일기요. 예, 네. 정기일기 원문에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네. 땡땡땡의 처리권과 음. 또 땡땡땡을 기재시키는 정기훈련 과목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두 가지죠, 교수님. 네네. 네, 제가 적겠습니다. 정기일기는 네. 이것과 이것이 이제 주 내용이 되죠. 핵심 내용이 되죠. 네.
자, 정답을 적었습니다. 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답은 적었습니다. 네, 한번 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1번은 심신작용이라고 적었고요. 예. 두 번째는 감각감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너무 공부를 잘하시네요. 네. 아,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조금 고백드리면 예. 제가 좀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예. 네, 여기 학교 다닐 때도 약간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잘 외웠던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올 것 네. 같은 걸 미리 예상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죠. 교수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잘못된 걸까?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아니요, 공부 잘하시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오늘 문제는 두 예. 문제 끝난 거죠?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일기법이 있는데 네. 정기일기법이 있고 상시일기법이 있잖아요. 네. 정기일기법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심신작용의 처리권 그리고 감각, 감상 네.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라면 네. 상시일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내드릴게요. 네. 상시일기는 당일에 땡땡땡과 아. 와라게 되는 와 네.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킴이요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이제 상시일기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 이제 문제 되는 내용하고 학습 상황, 계문의 범과 유무 아. 이 세 가지를 기재시키는 게 상시일기인데 네. 제일 첫째 사항이 뭔지 네. 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 붓글씨처럼 한번 써봤습니다. 예, 글씨도 잘 쓰시네요. 유무념 처리라고 적었는데 예,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와! 네. 와, 네, 여러분, 제가 비록 이 퀴즈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그렇게 기억했던 거는 죄송하지만 이렇게라도 배워간다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예. 네, 멋진 교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상시일기에서 가장 꽃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네. 이 유문형 공부거든요. 네,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모두 교무님 덕분입니다. 예. 네. 사막을 세상 쉽게 설명해 주시는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 사막병진. 교무님, 네, 이번 주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예, 지금까지 그 정기 훈련 11과목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주의와 조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한 상시일기를 지난주에 배워봤고요. 오늘은 주의와 조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무님, 먼저 주의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공부는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쓸 때요. 네.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질 않고 실행하는 마음을 주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로 한 일, 네. 취사에서 이제 취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안 하기로 한 일, 이제 사에 버릴 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아, 그래서 우리 현실 상황에서 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그 사항을 먼저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상황을 딱 이제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기로 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하고 안 하기로 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안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과 연결시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네. 과식을 안 해야지 어. 라고 정했어요. 네.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죠, 이것은. 네. 뭘 먹다가 과식하려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 상황에 내가 이건 안 하기로 했지 오.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네.
이제 과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그게 주의하는 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정기 기간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을 정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경우를 당해서 음. 이제 안 하는 거 또 하고 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상시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유문형 공부로 연결을 해서요. 네.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음.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겨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 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한두 가지 건수가 아니라 모든 일을 당해서 네. 그래서 이제 취사하는 주의심을 이제 챙겨 나가고 아. 이제 취사하는 주의심을 모든 경우를 당해서 가지고 한다. 이게 공부가 이거지면 다음 단계는 이제 사실로 은혜가 나타나는 공부 실력을 얻어 나가게까지 하는 것이 이제 그 상시 기간에서 해야 될 최종적인 주의와 또 유념에서 연결해서의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교무님, 상실기를 쓰겠다고 유념하는 것을 주의심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하겠다고 유념하는 게 주의가 아니라 네. 그것은 이제 주의의 첫 번째 내용이죠. 내가 이제 이건 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고 유념을 한번 해야죠. 네. 제목을 정하고 유념을 하는데 네. 이제 다음 작업은 뭐냐면 실제 그 상황을 당해서 잊어버리질 않고 네. 이제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안 하기로 한 것은 안 하고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무님, 네. 이번에는 조행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조행은요,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태도와 네. 말과 행동에 관한 내용이 조행이라고 할 수 있죠. 조행에 대한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이제 이 사항을 알 수 있는 게 예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사언의 보은조목, 또 배은조목, 또 계문, 솔속여론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행을 이제 표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조행이 우리 공부에서 왜 중요하느냐면요. 그 작업 치사의 내용에서 보면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군,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작용을 하면 그게 곧 이제 카르마, 네. 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계속 어떤 마음을 계속 먹고 또 어떤 말을 계속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첫째는 그게 내 기질이 돼버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둘째는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결과 네.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님과 같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민수님이 아기랑 또 부인이랑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표정 하나 짓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영향을 받고 어떤 마음을 먹고 나한테 또 어떤 행동을 또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행,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작용을 하는 게 첫째는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의 어떤 기질로 형성이 되는 그 카르마가 형성이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네. 타인 또 사님에게 어떤 업을 이제 또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네. 몸을 쓰고 말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조행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또 말씨를 어떻게 갖고 또 태도를 어떻게 갖고 행동 또 진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네. 내 기질을 그렇게 사람다운 행실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질을 갖도록 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네. 내가 이제 선업을 짓는 바른 이제 카르마를 내 기질로 형성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연히 그 사님과의 관계에서 선업
선한 카르마를 또 형성하기 때문에 어. 조행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부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공부의 꽃인 조행.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조행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교무님? 조행을 우리가 잘 하려면요. 네. 첫째는 이제 알아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네. 사리 연구를 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그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연구를 하질 않으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연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알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인들께서 이제 경전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아, 우리 대종사님 또 온불교에서 이 조행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예전. 네. 예전. 그리고 이제 또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계문, 술속요론, 사언의 보훈조목, 또 배언조목이 이제 우리가 조행의 어떤 표준으로 갖출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아는 거죠. 음. 이제 그러면은 행동거지의 어떤 내가 표준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아는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네. 실행을 해야죠. 네. 실행해서 완전 습관화를 하는 게 다음 단계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실행해서 습관화를 하는데 가장 요긴한 공부 방법이 유문형 공부예요. 네. 유문형 공부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원문에 부합한 내용인데 이제 활용해서 쓰자면 내가 이제 그 조목조목 한 가지를 이제 평택이라고 하죠. 한 가지 각계로 우리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입을 쩝쩝거리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조행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쩝쩝거리지 않는 조행을 이제 그것을 유념 공부로 삼아서 그때마다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쩝쩝하려고 할 때 알아차리고 유무념 조목을 삼아서 네. 쩝쩝거리는 습관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유무념 공부로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네. 사리 연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네. 아는 그것의 스탠다드가 이제 예전과 또 계문, 솔속요론, 사언의 보훈조목, 배언조목이니까 경전을 통해서 네.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유문형 공부로 실제 생활에서 이제 조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기질을 변화시킨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문과 솔성요론 예전을 연구해서 조행을 잘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교무님, 이 계문과 솔성요론의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유념하면 좋을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은 다 알아야죠. 싹 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싹 다 알아야 가능하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계문으로 이제 놓고 보면요. 네. 우리가 계문 대조를 하잖아요. 네. 계문은 사실은 많은 조항이 아니에요. 왜냐? 보통급에서는 보통 10계문만 하니까 10가지잖아요. 네. 이제 뭐 상정급은 20가지고 그런데 그걸 매일 대조를 하다 보면 그 안 걸리는 게 있는데 주로 자기가 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자꾸 남의 잘못한 것을 이제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근데 또 앞담화도 해당이 되긴 하겠네요. 앞에 놓고. 그랬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 걱정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습관을 계속 갖게 되면 사실은 인간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 그 인격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복에 하등에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근데 자주 걸린다 그러면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조항, 유무념 조항으로 놓고 집중 공략을 해서 네. 이제 그걸 없이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자, 교무님 그렇다면 저희가 결국에 조행을 굉장히 잘해서 네네.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조행을 잘하면 네. 첫째는 내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기질이 바뀐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습관이 다른 게 아니라 기질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쌍둥이도요. 쌍둥이도 기질은 달라요. 그잖아요. 그렇죠. 예.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이제 있다고 하는데 네.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질이거든요. 아, 기질이 다르다. 예. 아, 그러니까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타고났어요. 네.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네. 마쓰시다 고노스케거든요. 어,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인생 삼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겪었는데 그걸 다 돌파하셔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기질이 이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기질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질이 잘못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상황 당해서도 불평불만하면서 아,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기질이 좋으면 그걸 또 풀어 나가잖아요. 아, 근데 이제 조행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내가 마음씨 또 말씨, 행동씨 이것을 내 기질을 조행을 통해서 네.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이 바뀐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팔자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야, 꼭 해야 되겠네요. 예, 어, 예, 그러니까 네. 조행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 첫째, 내 기질이 바뀌어서 내 팔자가 뜯어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람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도장에다가 네. 제 이름이 김보명이잖아요. 네. 근데 김보명이라고 도장을 이제 새겨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어요. 찍으면 여기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김보명이고 저쪽 이제 저 남양주에 가면 김보명이라고 안 찍힐까요? 똑같이 찍히겠죠? 그렇죠. 네. 똑같이 찍히죠. 이처럼 내가 기질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으로 또 입으로 또 몸으로 이게 찍혀져 나오죠. 근데 그 찍혀져 나오는 게 뭐냐? 대타 관계에서 사하님과의 관계에서 찍혀져 나와요. 그래서 그 찍혀져 나온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행을 잘 해서 네. 기질이 이제 복받을 기질로 바뀌면 그 복받는 기질 그대로 작용이 돼서 남에게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행동은 반드시 그 인과의 원칙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다. 예, 네. 그래서 조행을 하면 두 번째로 좋은 거 뭐냐? 내가 선업을 지어서 복이 돌아온다. 야. 예, 그게 좋은 것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안 행복하고 싶다, 불행하게 살고 싶다 하면 조행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 그러면 조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조행 공부는 안 하면 안 되겠고 안 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막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인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작업취사 훈련 과목으로 주의와 조행을 배워봤습니다. 교무님,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까지는 두 가지 훈련법 중에 정기훈련법 11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상시훈련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네. 함께 또 공부하는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 해서는 안 되고 안 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하는 주의와 조행을 통해서 여러분 실생활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길 사막병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시크릿 사막병진 순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명 교무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교무님? 예. 언제든지 네. 사연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는 직장 동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현실성 없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무조건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직장 동료입니다. 결국 행동 원칙주의자인 동료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 좀 하고 행동하는 일이 왜 어려운 것일까요? 한마디 충고하고 싶은데 참아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직장 동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게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네. 적지도 않습니다. 네. 네. 저도 이런 일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조금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교무님, 사실은 뭐 위에 직장 상사가 시키던 뭐 누가 부탁을 하던 간에 안 되는 일이 있거나 좀 부당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앞뒤 재지도 않고 전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죠? 주위 사람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뇌가 입에 있다고.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야, 딱 맞는 말이 아닌가. 근데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뇌가 입에 있기도 하고 팔다리에 있기도 하고. 팔다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 이미 나가버리죠. 근데 그 MBTI 다들 아시잖아요. 네.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 분야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은 다양한 그 기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4가지 기질, 16가지 기질 확장해서 이제 더 말을 하는데 그 기질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행동적인 그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에 반해서 행동보다는 굉장히 주의하고 사려하고 조심하고 이런 이제 기질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 극에 상극에 해당되는 기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그 상황은.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뭐 내가 비가 내리지 마라고 한들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비를 잘 우리가 현명하게 이제 대응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만난 거랑 같은 것이다. 내가 맞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산을 쓸 것인가, 우비를 입을 것인가. 그냥 맞고 웃으면서 갈 것인가. 잘 적응하는 건데 우리가 이 경계 상황, 인생 상황을 잘 적응하는 스탠다드 본문이 뭐였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막 공부인의 이제 적응 그 방침이에요. 이 방침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번에 사연 보내신 분도 그러는데 대부분 사연을 보내시면 마지막에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요. 어떻게 할까요?는 대부분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분도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아. 그런데 해도 안 괜찮고 네. 안 해도 안 괜찮을 수도 있다. 아.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이 온전한 바탕에서 네. 생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서 하는 치사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는 이제 행동은요. 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아.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런 처리 과정이 없이 그냥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아.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충분히 사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 그냥 뭐 해버리면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쌓였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도 또 보내주셨고. 예, 참다 이제 터질 지경이 돼서 네. 이제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네. 굉장히 감정화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그 억눌러 놓은 게 강할수록 스프링도 보면 많이 눌러 놓을수록 강하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감정을 우리가 많이 눌러 놓을수록 이렇게 말할 때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순화되질 않고 네. 진짜 감정적으로 나가버리죠. 폭발해 버리는군요. 예, 예. 아. 표현 이게 잘 제어가 안 돼요. 음. 근데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 상대도 그 감정에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전에 내 마음이 온전함을 찾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충분히 마음을 정화를 시켜서 네. 정신을 이제 찾아가지고 아. 온전함을 챙긴 상태에서 이제 해야죠. 감정적이질 않게. 네.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 맨날 자꾸 그러면 어떡해. 나는 괴롭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예, 상대도 웃으면서 아. 그랬어? 이러고 말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일이 큰 일이 안 돼요. 음.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것,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표현하는 것이 네. 우리가 함께 조율해 나가는 작업이잖아요. 네. 근데 나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감정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열한하게 파동이 크게 이제 아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대도 감정적으로 돼서 네. 이제 이 길이 해결이 안 되고 어렵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사전 작업에 온전함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아. 예, 그래서 뭐 저기 교당 가셔서요 1시간 좌선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 실제로 그랬거든요.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이 이제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네. 이게 막 쳐들어올 때 탱크를 밀고 쳐들어올 때 달라이라마가 앉아서 선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도 여기에 연결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요란함을 가지고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많고요. 행동은 오류가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온전함을 먼저 챙기시라. 두 번째는 네. 생각을 굴려야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네. 예,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해내고 대화를 해내고 조율하는 게 인생 과정이잖아요. 네. 잘 설득하고 잘 조율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한 바탕에서 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뮬레이션. 예, 네. 사전에 내가 마음으로 심상화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또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기를 써보세요. 예, 일기를 쓰면은 시뮬레이션이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네. 과연 이게 현명한 방법인지 아닌지도 나오거든요. 네. 일기를 또 쓰면서 분석을 정확히 하면서 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 며칠 동안요. 그분을 위해서 한번 신고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 예, 신고를 드리면서 그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요.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신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공들인 다음에 하시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 네. 이번에는 뭐 우리가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험을 계속 또 해 나갈 때 네. 이런 과정 공부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해 나가면 네. 뭐 한 1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아, 삶이 달라집니다. 네. 역시 우리 교무님께서 네. 너무나 디테일한 솔루션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여자분이시니까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모든 일에 의심을 하고 A로 치사했을 때 B로 치사했을 때를 상상해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면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결정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대조합니다. 처음에는 철두철미한 모습에 놀랐지만 지금은 솔직히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 결혼 후에도 이어질 것 같아 솔직히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네. 자, 교무님, 제가 좀 느끼기에는 같은 이제 남자의 입장으로서 이 상대 남성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분을 예. 보면 남자가 뭐 이런 표현까지 하기도 해요. 예. 네, 너무 자세하게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계획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무님?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안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요? 예. 간단하네요. 예. 네. 이게 모든 건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네. 이게 취사잖아요. 네. 취사 선택하는 건데 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면 네. 안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안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거는 내용을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안 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좋기도 하고 뭐 걱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근데 남자 친구가 끌리고 좋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왜냐 괴로울 것 같아서 결혼 생활이. 근데 정말 힘들면요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장 정확한 솔루션이죠. 예. 근데 이제 안 하시면 되는데 네. 하실 거잖아요. 아. 그러면 뭐냐면요 하실 거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알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결혼을 정말 하실 거면 마음을 확실히 정하세요. 내가 지금 정말 안 하든지 뭐 한다면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하여간 알고 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이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람인지라요 알고 한다고 해도 평생 이게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내용을 내 공부에 네. 정신을 성장할 수 있는 공부의 거리로 삼아라. 공부거리로 삼아라. 예. 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엔 좋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근데 지금은 안 좋단 말입니다. 네. 똑같은 모습인데 완전 좋다가 지금은 좀 마음에 걸리잖아요. 네.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 뭐냐. 내 마음에서 요란해지고 또 괴롭고 신경 쓰이고 하는 것들은 네. 오로지 내 책임이에요. 내 문제예요. 아.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아이고 귀엽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내 마음에서 요란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진다. 그거는 그 힘들고 괴롭게 하는 원인이
바깥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부분은 내 안에 어떤 그것을 함께 동요를 해서 네. 괴롭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아직은 남편은 아니래요. 네, 그렇죠. 네. 하여간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 어떤 분별성 주착심을 놓을 수 있는 좋은 그 공부거리, 스파링 파트너로 삼아서 네. 그걸 논능 작업을 하시라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게 혼자 잘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네. 아군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말해봐야 같이 험담이나 하지. 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현명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군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아군 어딨냐? 네. 교당에 다니세요. 교당이 있군요. 네, 교당에 다니시면서 네. 그런 마음의 고충들을 네. 공부 삼아서 함께 정신적인 성장을 계기로 삼는 분들이 네. 모인 그룹이 교당이잖아요. 그 교당에 가셔서 함께 그걸 공유하고 공부해 나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첫째는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성숙해져요. 예, 그 모습을 통해서 네. 내가 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그 만남,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만날 때는 단순히 끌려서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끌려서 콩깍지가 씌어서 만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 1차적인 만남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만남은 내가 좋아서 끌려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모든 있는 그대로의 스펙트럼을 다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만남을 갖는 거고, 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요, 첫째는 진정한 그 만남,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그런 장이 돼요. 네. 최고의 수행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공부하는 것보다요. 네. 그게 100배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각오하시고 할 거면 결혼하시고 아니면 관두세요. 교무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네, 교무님께서 이 정도 각오 아니면은 네. 하지 말라. 네. 그리고 아니면 결혼해라. 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제가 다 이렇게 받아줄 수 그 사람의 뭐 단점이나 그런 것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사랑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하리라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건 또 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무님?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물르시면 돼요. 교무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 알면서도 하죠.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거 있어요? 이걸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냥 아파만 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하다 보면 데미지만 계속 쌓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랑으로 만났는데 원수 맺고 꼴가닥 하기가 쉬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결혼이라는 장, 결혼이라는 장을 잘 이용하셔서 내 마음도 해결하시고 내 마음이 해결되면 또 상대와의 그 진짜 사랑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 금강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그 상이 있는 것은 참다운 상이 아니래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하여간 우리가 그 상이 없어지는 네. 그런 상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틀들이 있거든요. 네. 모든 게 내 안에 틀이에요. 그 틀을 깨뜨리고 나면은 즉 견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곧바로 열애를 버리라. 그러니까 근데 내 안에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되게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마음에 걸리고 괴로운 거는 내 안에 틀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 틀만 깨버리면 처음에 그 정말 너무나 이쁘고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상대도 안 되게 정말 이쁘고, 예, 그때의 사랑의 느낌보다는 전혀 이렇게 다른 양상의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짝꿍이요. 네. 신기하게도 나랑 뭔가 좀 그 상대되는 나와 이게 대치가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만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좋았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은 헤어지거든요. 네. 같이 살든 안 하든 마음적으로 헤어지든 실제로 헤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부 삼아서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기 전에는 진정하게 만나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대 문제가 아니라 네. 내 마음 안에 틀 때문이거든요. 그 틀을 그분을 통해서 깨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나도 달라지고 이 사랑의 그 관계도 전혀 네. 다른 사랑의 관계를 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교무님께서 또 너무나 완벽한 솔루션을 해 주셨습니다. 경계가 왔을 때 공부의 기회로 삼아라. 이 말씀 너무나 네. 멋졌고요. 예.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인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교무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막병진의 키포인트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주의와 조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나요. 다양한 경계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그 경계들을 만날 때 공부하는 사람은 그 경계들을 내 공부에, 사막 공부의 자료로 삼고 기회로 삼고요. 사막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경계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는 건 똑같지만은 우리는 그걸 공부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의 힘이 이제 얻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내가 자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정말 열심히 신분이성을 들이대서 하면, 그리고 20년 하면 주변에서 안 돼요. 30년을 하면 진리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 공부로 나도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예, 감사합니다. 행복 시크릿 사막병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